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느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는 없는 맞벌이 부부의 아내입니다. 남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살고 남편 직장 번듯하고 부족한 것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난 3년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만나 7년을 연애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응원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라 믿었죠. 남편의 집이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고 어머님은 평생 가정주부로 곱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반면 저희 집은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아빠, 식당 일을 도우시는 엄마. 두 분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거든요. 우리 둘만 사랑하면 돼. 다른 건 내가 다 막아줄게.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전부 믿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상견례 자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들 신혼집은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희 부모님은 고마워하시면서도 얼굴이 어두워지셨죠. 저희 집에서는 정말 최대한으로 보태주실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것도 두 분의 노후 자금을 일부 깨시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단지를 보여주셨죠. 여기 우리가 전세로 얻어주려고 한다. 보증금만 20억 가까이 하더구나. 너희 힘으로는 어차피 평생 못 살 집이니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게 좋지. 감사함보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20억짜리 전셋집. 그리고 저희 집이 보탠 5천만 원. 숫자가 주는 위압감은 생각보다 거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내리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단은 무슨 형편 어려운 거 아는데 그냥 몸만 와라. 말로만 들으면 정말 고마운 말씀이죠. 하지만 며칠 뒤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은 제 앞에서 보란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어휴, 내 친구 며느리는 예단으로 다이아 세트를 해왔다더라. 사돈댁이 보석 가게를 하신대.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몸만 와라는 말은 너희 집은 해올 것도 없지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시댁이 얻어준 그 화려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저희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별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면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고 주방 가구가 새로 들어와 있는 날도 있었죠.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지 내 집이 아니란다. 어머님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은 제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너희 돈으로는 이런 거 사기 힘드니까 내가 사주는 거야. 어머님은 비싼 가전제품, 고급 식기들을 사주시며 늘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선물은 어느새 감사가 아닌 굴욕의 증거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이 서러움을 토로해봤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우리 좋으라고 해주시는 거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지. 남편은 가난이 주는 서러움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예민함의 정체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모님이 평생 소원이라던 안마의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친정에 도착했죠. 그런데 저희를 맞이하는 부모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사온 것보다 2배는 더 크고 비싸 보이는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 시어머님이 다녀가셨다. 이걸 사다 주시면서 딸 자식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안마의자를 선물할 거라는 걸 남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일부러 더 비싼 제품을 먼저 선물해서 제 선물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너희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조차 내가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그 잔인한 과시욕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감사야? 이건 그냥 돈으로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는 날 며느리로 생각 안 해. 그냥 돈 없는 집에 시집 온 불쌍한 애 취급하는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왜 항상 방관만 해? 당신이 막아준다며. 제 절규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호의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얼마나 큰 폭력을 행사해왔는지를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은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살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지만 이제부턴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주시는 도움은 이제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를 독립된 가정으로 존중해 주시는 길입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물론 그 후 폭풍은 엄청났습니다. 시댁은 한동안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저희는 결국 그 20억짜리 전셋집에서 나왔습니다. 대출을 받아 겨우 마련한 작은 빌라로 이사했죠.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지 않아도 됐고 선물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의 불균형은 결국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러한 사연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다들 공감하며 들을 수 있게 사연을 알려주세요.